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임됐고 해리 케인이 떠났으며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선임된 2023-2024 시즌 토트넘 허스퍼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 속에 아예 새로운 팀으로 재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과정 속에 밀려난 선수들, 어떻게 보면 하향세이거나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왔던 선수들이지만 덴마크 출신의 미드필더 호장군 호이비에르 선수는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선수인데 주전 자리를 잃게 되면서 조금은 애매해졌고 아쉬움도 있었고 이적설 속에 팀에 남은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물음표가 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9라운드 풀럼전 승리 과정에는 비수마의 퇴장 징계 속에 선발 출전해 여전한 자신의 건재한 플레이를 보여주며 박수를 받았는데요. 이 호이비에르 선수가 비수마에게 밀려서 백업으로 전락했던 과정의 내부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논란 속에서 다시금 자신의 경력을 부활시킬 수 있었던 활약의 배경과 영국 현지의 평가, 취재 기자들이 정말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들이 쓴 독점적인 내용들, 기사들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이비에르 선수에 대한 기사입니다. 토트넘 담당 기자 찰리 에클셰어 기자가 풀럼과의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했고 또 선수단의 내부 이야기를 듣고 쓴 기사인데요. 어떻게 징계로 빠진 비수마가 빠졌던 풀럼전에 호이비에르를 통해 토트넘이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냐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러모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토트넘 호스퍼가 배제한 선수들 중엔 가장 상징적인 선수입니다. 호이비에르는 주제 무리뉴 감독과 안토니오 감독의 자동적인 선발 출전 선수였죠. 지난 3시즌 동안에 해리 케인을 포함해도 토트넘에서 호이비에르보다 더 많은 리그 출전 시간을 소화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토트넘을 4강권까지는 올릴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로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좋은 선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다만 토트넘 서포터들로부터는 찬반론을 일으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헌신을 바이킹 이미지를 믿으며 기대했고요. 또 다른 일부 팬들은 그의 기술적인 아쉬움에 실망했고 그가 실제로 얼마나 터프한 선수인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무엇보다 호이비에르 선수는 콘테 감독 그리고 무리뉴 감독과 대체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일부 팬들은 사실 이 두 감독에 대해서는 조금은 형격적으로 경계선상의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전임 감독들과 관계가 좋았던 호이비에르에 대해서 대부분의 팬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 실제로 지난 4개월 동안 호이비에르는 토트넘의 리더십 그룹에서 제외됐고 주전 선수에서 교체 선수로 전락했습니다. 만약 적절한 이적 제안이 왔다면 구단과 선수 모두 기꺼이 이별을 택할 수 있었던 여름 이적 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풀럼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월요일 밤에 있었던 풀럼전, 그의 시즌 첫 리그 선발 출전을 흥미롭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최근에 호이비에르 영입을 시도했던 팀 중에 하나인 풀럼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호이비에르가 토트넘을 떠나지 않게 된 이유는 본인이 원했던 행선지인 바이에른 뮌헨이라든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이 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거나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팀에 가고 싶었는데 그런 팀들의 오퍼는 액수가 맞지 않는다거나 적극적이지 않다거나 호이비에르 입장에선 이런 팀들에 가지 못할 경우에는 다운그레이드 된 느낌이 있었잖아요. 풀럼으로 간다는 것, 리그 잔류가 목표인 팀으로 간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물론 내년 여름에 있을 유로 2024 본선 준비를 위해서 덴마크 대표팀의 활약을 위한 경기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으로 가야 할 수 있었겠지만 연봉과 이적료 그리고 팀의 선택 모두 개인적인 야망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풀럼은 이적 시장 마지막 날까지 팔리냐가 떠날 가능성 때문에 호이비에르에게 접촉을 했지만 호이비에르가 거절했던 바가 있고 그로 인해 팔리냐도 뮌헨 이적이 취소되는 바가 있었는데요. 어찌됐거나 직전 경기에서 경고 누적 퇴장으로 인해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비수마의 자리를 호이비에르가 대체했는데 호이비에르와 달리 비수마는 지금 토트넘의 과거가 아닌 토트넘의 흥미진진한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선수로 올 시즌 매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죠. 그렇다면 지난 몇 년 동안 토트넘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린 바가 없었던 이제 28살이 된 호이비에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체제, 이 토트넘에서도 여전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따랐는데요.
풀럼전 2대0 승리와 그리고 이번 시즌 다른 경기들에서 벤치에서 나와 교체 선수로 보여줬던 활약을 생각한다면 호이비에르는 역시 필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호이비에르가 지금까지 보여준 활약을 봤을 때는 비수마가 호이비에르가 몸 상태가 좋다고 해도 지금의 활약을 한다고 해도 선발 자리를 뺏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주는데요. 결국 호이비에르는 효과적인 옵션이 될 수 있는 로테이션 선수 정도로는 토트넘에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일단 풀럼과의 경기에 호이비에르는 토트넘이 두 번째 골을 넣을 때 상대 지역으로 넘어가서 공소유권을 가져오며 기점 플레이를 했고요. 또 후반전에 히샬리송에게 훌륭한 패스를 연결하는 등 매우 유용한 플레이를 펼쳤고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다만 단점도 나왔는데요. 윌리안에게 다소 늦었던 태클을 했던 것이 위험했고 비수마도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이지만 조금 더 침착해야 할 때 성급하게 패스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하프타임 직후에 호이비에르가 공을 클리어링하려던 순간은 비수마의 침착한 플레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 격차, 두 선수 사이의 차이, 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호이비에르가 아닌 비수마를 선발 선수로 선호하는지가 극명히 드러났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비수마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선수가 비수마 자리를 대신 나온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의 경기력은 한 단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세부 기록으로 비교했을 때도 호이비에르가 확실히 비수마에게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호이비에르가 충분한 출전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통계 기록과 올 시즌의 비수마의 통계 기록을 비교해봤습니다. 풀럼전까지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호이비에르가 125분밖에 뛰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같은 포지션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내의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서 각각 특정 지표에서 개인 능력을 99점 만점으로 평가한 스마터 스카우트의 데이터 비교입니다. 이 차트는 수비형 미드필드인 비수마와 호이비에르의 각 부분별 프리미어리그 평균치 점수를 본 것인데요. 비수마가 수비는 물론 공격 모두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대 득점을 기반으로 한 슈팅 창출 수치는 선수의 이 플레이와 행동이 팀의 득점 기회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슈팅, 기회 창출, 기회 전의 패스 등을 통해서 이 상황에 얼마나 개인이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볼 캐리와 더불어 드리블 수치는 공격 터치당 10m 이상을 전진시키거나 1대1 드리블을 시도한 횟수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데요. 이 기록에 있어서 비수마가 99점으로 프리미어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이비에르는 지난 시즌 기록으로 봤을 때, 주전으로 뛰었던 기록으로 봤을 때 53점이죠. 전진 패스는 호이비에르가 55점으로 높지만 토트넘이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높은 지역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전진 패스가 비수마가 33점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캐리 드리블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훨씬 더 상쇄하고 있고 더 좋은 플레이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기회 득점을 통한 슈팅 기회 창출도 비수마가 87점으로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인데 호이비에르는 60점에 불과하죠. 수비 강도는 공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선수가 수비하는 빈도를 나타내는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선수가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수비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체적인 표를 놓고 비교를 하면요. 링크업 플레이, 연계 플레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호이비에르가 63점으로 43점의 비수마보다 높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팀의 경기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비수마의 이 공격 상황, 공격적인 능력들이 돋보이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슈팅 볼륨, 슈팅 숫자도 비수마가 59점으로 50점의 호이비에르보다 높고요. 또 수비 임팩트에서도 65점, 64점. 이 부분은 둘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호이비에르의 최대 강점이 수비이기 때문인데 다만 수비 인텐시티, 수비에서의 강도, 적극성, 압박 측면에 있어서는 비수마가 99점이고 호이비에르는 43점에 불과하다. 즉 전진 수비, 압박 수비, 상대 지역에서의 수비는 비수마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볼 리커버리 및 인터셉션, 공을 회복하거나 가로채는 기록에 있어서도 비수마가 무려 93점이고 호이비에르는 41점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호이비에르도 지난 풀럼과의 경기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에 맞춰서 상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카운터 프레스를 가하는 그런 효과를 냈는데요. 바로 55분이었죠. 풀럼 수비수 베시의 패스를 차단함과 동시에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줬고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메디슨이 마무리해서 득점하는 2대0 골 과정에 뒷점 역할을 했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비수마가 지금 같은 폼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출전 정지 징계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비수마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1순위 6번 미드필드로 계속해서 남는다고 가정한다면 호이비에르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토트넘에서의 첫 3년, 그리고 그 전에 사우스햄턴에서의 2년 동안 거의 5년 가까이 고정적으로 선발 출전이 익숙했던 선수가 호이비에르인데, 이제는 자신이 유용한 스쿼드 플레이어 정도라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의 고국인 덴마크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호이비에르에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무려 15년 동안 덴마크 대표팀을 취재한 프리랜서 기자 폴 퍼디난드는 호이비에르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껴야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라고 말했는데요. 호이비에르는 리더십 그룹에 속해 있을 때 번창할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특히 호이비에르 같은 선수에게는 더더욱 그렇다면서 이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죠. 호이비에르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난 몇 달간 훈련과 경기에 출전했을 때는 그래도 헌신적으로 임하면서 유용한 기회를 해왔고요. 8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이라든지 본머스전 같은 경우에 교체로 나와서도 팀 승리를 도왔고, 또 9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도 대안 쿠루세스키의 결승골 과정에 큰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우려했던 것과 달리 후보로 밀렸지만 호이비에르가 태업을 한다거나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티를 내고 있진 않고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한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호이비에르는 올 여름에 주전 자리를 잃고 또 이적 기회까지 놓친 이후 마음이 상한 태도, 삐친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선수들은 이런 입지 하락 속에서도 호이비에르가 의연하게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놀랐다고 합니다. 호이비에르는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권이 걸려 있었던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에도 결장했었죠. 라이언 메이슨 임시 감독이 사실 호이비에르를 제외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누군가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유형의 게임에서 뛰고 싶지 않다면 그들과 함께 뛰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콘테의 경질 이후 사실은 아쉬움을 느꼈던 선수는 호이비에르였다고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또 콘테 감독에 반대했지만 호이비에르는 잘 뛰어왔거든요. 호이비에르가 올 시즌 초반 출전 시간 부족에 실망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풀럼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호이비에르의 훌륭한 활약과 또 시즌 내내 기여하고 있는 공로를 칭찬했습니다. 호이비에르에게서 좋은 활약을 계속 이끌어낼 방법을 찾았기 때문인데요. 호이비에르가 1월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면 이적할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은 올 여름 이적 시장 때와 마찬가지로 좋은 제안이 들어오고 동시에 대체자를 데려올 수 있을 때만 매각할 거라고 합니다. 비수마와 또 다른 아프리카 출신 미드필더인 파페 마타르 사르가 각각 말리, 세네갈 대표 선수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하기 때문에 1월과 2월 한 달 이상 자리를 비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좋은 제안이고 또 대체자까지 데려올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모두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더 이상 주전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호이비에르를 토트넘이 매각하는 것은 꺼려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수들의 이탈 가능성은 호이비에르에게도 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확고한 주전으로 나서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현재의 우승권 성적을 유지하려면 호이비에르가 여전히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월요일 풀럼전에는 상기시켜준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까지 팀을 잘 관리해 왔는데 팀 내 비주전 선수들의 경기 감각과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는 과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선발 11명이 확실하고 주중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가 없다고 하더라도 1월 달에 많은 선수들의 이탈도 있을 수 있고 부상 그리고 징계 등이 따라왔을 때에 뎁스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나머지 선수들을 동기부여시키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대 과제이고, 벤탄쿠르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비수마와 사르가 다 빠질 수 있고 또 다른 부상자가 나온다고 했을 때 호이비에르만한 대체 자원을 지금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호이비에르를 지키고 데려가야 하는 이유가 나온 것입니다.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 담당 기자인 팀 스피어스가 토트넘의 풀럼전 승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승리가 왜 토트넘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을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취재한 경기 후기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왔습니다. 이 경기 편안하지 않았나요? 팀 스피어스가 물어보면서 시작하는데요. 올 시즌 처음으로 토트넘 허스퍼가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다른 팀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프리미어리그 정상 1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기였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경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는 토트넘이 쫓는 자가 아닌 쫓기는 자가 됐을 때의 압박감, 역동성, 마음가짐 모두 달라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토트넘이 지금 시작한 길을 계속 간다면 곧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서 평온했던 또 자유분방했던 감각이 이제는 선두를 지켜야 하는 압박감으로 바뀔 수 있고 이제는 그럴 때가 왔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이 기세를 유지한다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라는 진정한 가능성은 더욱 분명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밤 영국 시간으로 있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또다시 승리를 하고 5연승을 거둔다면 아무리 지금이 시즌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풀럼과의 경기를 통해서 4분의 1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우승 후보 자격을 둘러싼 이야기가 더욱더 거세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풀럼과의 경기에서는 토트넘의 모든 것이 프로페셔널했고 확실하게 느껴졌다고 했는데요. 특히 홈에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리그 우승권에 있는 팀처럼 보였고 행동했고 플레이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대0으로 이겼을 때는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가 나왔었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는 조금 고집스럽게 후반 막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야 했고 리버풀을 상대로는 상대가 9명이 되면서 또 그런 상태에서도 극적으로 가까스로 이겼었잖아요. 하지만 풀럼전은 달랐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없이 편안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맨시티처럼 3대0으로 앞서게 됐을 때는 우왕좌왕하는 약간은 좀 느슨해졌던 모습도 없었고 풀럼을 그렇다고 완벽하게 날려버렸던 건 아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진지하게 경기를 끝까지 임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4, 5위권에는 토트넘이 머물 수 있다는 좋은 신호와 긍정적인 지표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왜 4, 5위냐? 다음 시즌부터는 챔피언스리그 본선 참가팀이 늘어나고 프리미어리그에 그 추가적인 티켓이 할당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5위 안에만 들어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시즌 초반 중추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인 이부 비수마 없이도 매끄럽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런 뎁스의 문제도 확인을 했고요. 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역습 축구 철학보다는 항상 선호되어 왔던 지배적이고 앞발이 강한 전진 수비를 하는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서 한 수 아래의 상대를 상당히 편안하게 제압을 했다. 가진 것에 안주하지 않고 또 리드를 연장하려는 갈증과 열망을 보여줬다. 추가골을 넣으려는 경기를 했다는 것이죠. 플레이 스타일과 선수 선택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우승권 팀이 보여줘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후반전에는 우도기, 매디슨, 손흥민처럼 주요 선수들을 쉬게 해주면서 다음 경기까지 대비할 수 있었죠. 토트넘은 결승선을 향해서 순항했고 풀럼에게 한두 번의 기회 정도는 허용했을지 모르지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2개의 기여가 있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즉 대비가 되어 있고 플랜 B도 있다, 대체 선수도 있다는 겁니다. 통제권을 잡은 팀의 좋은 징조로 봤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풀럼전의 후반전에 대해서 올 시즌의 그 어떤 45분보다도 실망스러웠다고 말을 했었죠. 이 후반전에 토트넘은 다소 규율이 부족했고 실제로 더 많은 통제력을 발휘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은 가혹하게 느껴지는 발언이지만 승자의 기준이 반영된 평가인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점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본 그대로를 말한 겁니다. 후반전에는 공을 정말 낭비했어요. 우리는 추가적인 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자유를 가졌고 제멋대로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려 하면 금방 끌려가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후반전에 공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보여준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상대가 뭔가 다른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 스스로 무너진 게 많았죠. 제 역할은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선수들이 원하는 것이죠. 선수들은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선수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겠지만 이미 이긴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공이 없는 상황에서의 보여준 헌신과 노력 덕분에 이 승리는 편안하게 보이게 됐는데요. 하지만 창의적이고 유동적이며 조직적이고 단결력이 있는 스타일리시하고 역동적인 축구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면, 더 공격을 잘할 수 있다면 후반전에는 조금 더 크루즈 컨트롤로 편안하게 전환해서 경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토트넘 팀이 답해야 할 질문이 많겠지만 서포터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승리를 기대하면서 찾아온 밤에 선수들이 정말 비즈니스맨처럼 무심한 태도로 풀럼의 취약점을 무자비하게 활용하면서 경기를 했습니다. 이게 좋았다. 앞으로 몇 달간 좋을 거라는 징조입니다. 어쩌면 스쿼드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할 수도 있고 시즌 초반에 반짝한 좋은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심어주고 있는 승리 정신, 다양한 방식으로 승리를 이끌고 있는 점, 열정적인 축구, 감각과 조직력의 조합, 유럽 특유의 산만함이 없다는 점은 확실한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매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들은 열광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우리는 팬들이 꿈꾸길 원합니다.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의 허니문 기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일정이 중요합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새벽 4시
크리스탈 팰리스와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고요. 11월 7일 첼시와의 런던 더비, 11월 11일 울버햄튼전 이후 대표팀 소집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 경기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 이후 12월 4일 새벽 1시 30분으로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와의 경기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주중 경기 타이트한 일정으로 12월 6일 새벽에 웨스트햄과의 경기가 곧바로 펼쳐지는데요.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는 12월의 박싱데이까지 토트넘이 선두 자리를 지키면서 우승 경쟁의 핵심 팀이 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캡틴 손흥민 선수의 역사적인 프리미어리그 우승 도전 그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